네, 이어서 캄보디아 수사 속보 이종수 해설위원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정확한 사인은 이제 곧 규명이 될 텐데 문제는 중국인 살해 혐의자들 재판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부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된 저 박군의 20대 이제 고문사로 그렇죠. 우리 박군의 유해가 오늘 오전에 국내로 그러니까 숨진 채로 발견된 지 74일 만에 송환이 됐는데 말씀대로 이제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검사도 좀 해야 되고 또 약물, 독극물 검사도 해야 되고 또 한국 캄보디아 두 나라 수사 당국이 이제 수사한 결과 이걸 종합해서 하는데 이제 곧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 당국이 그 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이제 살해한 혐의로 이제 검거한 중국 30, 40대 남자 3명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재판이 국내에서 이루어질지 이것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만 봤을 때는 속지주의에 따라서 이제 캄보디아가 재판권을 갖는 것이 이제 맞는데 우리나라가 2011년에 캄보디아랑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캄보디아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건데 캄보디아가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엔 우리가 이제 외교적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중국도 관련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속인주의를 내세워서 인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엔 한국, 우리나라, 이제 중국이 삼국이 좀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중국이 동시에 인도를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결정은 캄보디아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태자단지 등 이 대규모 사기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게 지금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인데요. 네. 뭐 뇌물은 물론이고 리스크 담당자까지 따로 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주 회장이 이제 37살밖에 안 돼요. 이제 네.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이제 만 38이 됐는데 중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2014년에 캄보디아 국적을 딴 다음에는 캄보디아의 최고 실세 누굽니까? 훈센 전 총리잖아요. 거기 고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훈센 전 총리의 아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번창시키고 그리고 태자단지와 같은 이제 범죄단지를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이 천주 회장이랑 프린스 그룹이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가 할 것을 미리 이제 사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이제 뇌물을 주면서 살코온 거죠. 속된 말로요. 그런데 미국 그 법무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천주 회장이 직접 뇌물 장부까지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 내용을 이렇게 그 장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국 공무원에게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2억 5천만 원쯤 되나요? 그런 요트도 뇌물로 갖다 바치고 또 수백만 달러의 이제 고급 시계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가로 외교관 여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외교관 여권으로 2023년에는 미국에 입국까지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 회장이 별도로 고용한 이 리스크 담당자는 중국 그러니까 공안이죠. 공안의 관료랑 내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안 관료가 프린스 그룹 관계자들 이들을 수사나 이런 처벌에서 좀 잘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관리자가 그렇다면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잘 챙기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천주 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도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주 회장이 이제 그 사기치면서 빼돌린 현금을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 갖다 이제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세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막대한 가상화폐 이제 채굴 지갑, 주소지를 갖다가 이렇게 수십 개로만 해갖고 막 분산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또 통합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자금 축처를 이제 파악하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대한 검은 돈으로 이제 서로 이제 나눠 가진 거죠. 천주 회장이랑 고위급 임원들이. 그리고서는 뭐 개인 제트기도 사고 그리고 요트도 사고 호화 별장도 사고 또 피카소 그림 막대한 이제 거액의 피카소 그림까지 사고 이렇게 사치품을 이렇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이제 천주 회장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 이게 규모가 21조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몰수하기로 하고 이제 압류를 했는데 이게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프린스 그룹 자금이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 그 돈이 이제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프린스 그룹이
그룹의 자금 가운데서 912억 원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은행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국민은행 이게 다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죠. 거기에 이제 912억 원이 남아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프린스 그룹과 우리 국내 은행들의 현지 법인과 거래 건수가 한 52건쯤 되고 그 규모는 19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검은 돈 유통이 있었느냐 이건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징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 킴스맨 부동산 그룹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 중구 순화동에 사무실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한 차례 바꾸고 강남으로 옮겼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의가 빚어지니까 이제 그 자취를 아예 감췄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제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첩보들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첩보를 통해서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될 경우는 이제 수사에 곧바로 착수할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대형 게이트 관련 자금들도 캄보디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이 그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의 신도시 캄보시티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뭐 불법 대출을 받고 해갖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파산이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피해자가 3만 8천 명에나 이르렀어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환매 이제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그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캄보디아 개발 사업 이게 좀 부적절 여부가 있었었는데 그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예. 그 자금의 지금 행방이 묘연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도를 해서 접하시겠습니다만 통일교 그리고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여기가 이제 건진법사 정선배 씨를 통해서 뭐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그리고 신공항 건설 사업 이런 걸 위한 이제 캄보디아 공적 개발 협력 사업 그러니까 ODA죠. 여기에 청탁한 혐의로 지금 특검 조사를 또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린스 자금의 검은 돈이 국내에 유입됐느냐 또 우리의 사회에서 발생한 이제 대규모 게이트 자금들이 과연 캄보디아로 들어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 좀 시급하게 파악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네, 캄보디아 사태 과연 어디까지 드러날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